켈시에게. 편지 잘 받았어. 바벨에서 별일 없길 바랄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2달 전에 사고가 난 차량팀에서 한 여자애를 구했어. 이름은 아미아라고 하더군. 유감스럽게도 아이의 부모님은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고 그 아이도 광수병에 걸렸어. 원래는 아이를 적당한 곳에 보내고 떠나려 했지만 현재에는 돌봐줄 가족이 없는 광수병 환자들을 차량에 가도 아무데나 환영으로 보고 있었기에 그 아이를 데려가기로 했어. 우연치 않게 그 아이는 내 동행자가 되었지. 아이를 돌볼 때 얼마나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다행히도 세비지라는 여자가 우리의 여정에 동참했어. 그 여자 덕에 한숨 놓았지. 달빛 아래 한 줄기 검은 그림자가 모래 언덕을 뚫고 나왔다. 경계하며 접근한다. 위협적인 고함.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흥분해 손톱을 간다. 의심하며 머리를 내민다. 쟤네들은 네 협박에 더 흥분한 것 같은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박사님. 제가 상대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샌드베스트 쓰는 법을 배웠던 적이 있어요. 샌드베스트는 천적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면 된대요. 쭈쭈. 당황스러워하며 행동을 멈춘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였나? 슈슈. 당황하듯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것도 아닌데 뭐였더라? 어흥 구구 흐르릉 브라 마아. 의아한 듯 꼬리를 흔든다. 다 아닌가 봐. 괜찮아하며 내가 해볼게. 박사는 말을 마친 뒤 검지와 엄지로 고리를 만들어 이상한 소리가 나는 휘파람을 불었다. 휘. 깜짝 놀라 일어선다. 불안해하며 두리번거린다. 빠르게 구멍을 판다. 천천히 따라간다. 박사님 대단해요. 진짜랑 똑같아요. 저도 해볼래요. 아미아는 작은 손을 둥글게 쥐곤 입가에 가져다 대었고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힘껏 바람을 분 뒤 겨우 휘파람 소리를 내었다. 광활한 황야에서 휘파람 소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샌드비스트는 금세 몸을 숙여 꼬리를 품속에 말아넣고 땅속으로 도망갔다. 휘파람 소리는 점차 약해졌고 아이의 애타는 웃소리로 변했다. 이윽고 웃음소리로 잦아들었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아미야, 이리 오렴. 샌드비스트가 갔는데 왜 그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나 많이 가르쳐줬는데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박사님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지켜주지도 못했고요. 박사님의 소리는 상처도 지금까지 안 나았잖아요. 괜찮아 하면 내 손은 이제 안 아프니까. 게다가 기억 안 나? 아까 그 흉내내는 소리는 네가 가르쳐준 거잖아. 그래? 제가 그랬었나요? 거봐, 말했잖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그치만 자기 싫은걸요. 잠들게 되면 그때 일이 생각나고 무서워요. 엄마가 불렀었던 노래가 기억이 나요. 뭐였더라? 잊으려고 잠을 청해도 다시 잊기 위해 눈 떠야 하는 아픈 나를 안아요. 하지만 말해줬잖아. 가끔은 꿈속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다고. 양부이. 아미야, 차량에 도착하려면 아직 어느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좀 자도. 네. 박사님, 가까이 가도 되나요? 태어났을 때 처음 보게 될 얼굴이 박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지. 아미아가 같이 세비전을 그려준 답례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줄까?
옛날 옛날 어떤 대단한 과학자가 살았어. 그녀는 자신이 사는 곳에 심각한 위기가 생기자 터전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 박사, 다른 차량을 찾았어. 이제 다음 병원으로 갈 수 있을. 쉿, 아메가 자고 있어. 정말 기뻐, 켈시. 이 땅엔 생명의 흔적이 곳곳에 있어. 여긴 낯선 세계지만 가끔 익숙한 느낌이 들어. 어린 시절에 푹 빠졌었던 전설 속 얘기가 생각나. 낡은 이야기였지만 내 상상력을 자극했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던 구시대의 갱도와 먼지 속에서 큰 소리를 내던 거대한 차량이 이제 다시 이 대지에 우뚝 서 있어. 이야기는 정말로 현실이 됐고 우리 눈앞의 현실도 이야기가 되는구나. 아미야, 거기서 몰래 보고만 있지 말고 이리 와. 박사님, 그림 그리세요? 제가 방해한 거 아니죠? 물론 아니지. 봐봐, 어때? 닮았니? 방금 탔던 광업용 트럭이네요. 맞아, 겪고 있던 일들을 이 공책에 그려놨어. 박사님, 우리가 탔던 트럭을 몰아본 적 있나요? 엄청 빠르던데요. 오랫동안 일했던 베테랑들도 그렇게 빨리는 운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전엔 신기한 트럭을 많이 봤어. 원석충의 알껍데기처럼 생겼는데 크기는 훨씬 더 크지. 난 이전에 그런 걸 운전해서 별들 사이에 있는 외나무 다리를 건넜어. 별들 사이에 있는 외나무 다리라면 밤은 새까마니까 엄청 까만 곳이 있었겠네요. 위험했겠어요. 안 위험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외나무 다리의 양옆을 지키고 있었거든. 그들은 나이든 별에서 빛을 내뿜는 구름을 빌려와 동그란 거울을 만들었어. 그 거울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나아가면 라이더가 아니라 외나무 다리의 반대편으로 갈 수 있어. 그곳에서는 대기의 주속에 있는 첨탑이 흐릿하게 보이고 별들의 이마에 달린 화환도 볼 수 있지. 화환에 착륙하면 그곳은 아미아 같은 착한 아이들의 것이란 걸 알게 될 거야. 이건 정말 거대한 놀이공원이지. 놀이공원? 동화 이야기에서 본 것 같아요. 거기엔 작은 친구들이 되게 많다던데요. 아미아도 작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 아니요, 전 싫어요. 전 박사님이랑 놀래요. 나중엔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그건 나중 얘기고요. 참, 박사님, 타고 싶은 차량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 중에 가장 신기했던 건 어떤 거예요? 가장 신기했던 거라 있었지. 기나긴 세월 동안 그걸 탔었어. 아주 오랫동안. 혼자 탔었나요? 전엔 같이 타는 사람이 늘 있었지만 나중엔 홀로 남게 됐어. 하지만 별거 없었어. 안에서 잤었거든. 아주 오랫동안. 다음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제가 계속 곁에 있어드릴게요. 그럼 지루해서 잠만 자고진 않을 거예요. 박사님, 왜 웃으세요? 정말 무거운 약속이네. 잘 생각해봐야 한다. 아니야, 내게도 너만의 여행, 풍경, 미래가 있을 거야. 정말 계속 이대로 나랑 있을 생각이야? 다들 그러던데요. 몸에 돌이 자라나면 그 사람한테 미래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전 계속 박사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우리에겐 미래가 있을 거야. 아미아의 정신 상태는 아직인가? 아직 열이 조금 있네. 어쩌면 감정이 격해져서 광사병 합병증을 유발한 걸지도 몰라. 이 부분에선 약도 찾기 힘들어.
낮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밤엔 악몽을 꾸다니 가엾기도 하지. 그 사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감염됐어. 이 정도 나이의 아이에게 광석병의 발병 주기는 얼마나 되지? 사람마다 달라. 어떤 사람은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서 바로 다음날이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고통받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래도 결말은 정해져 있어. 광석병. 이 세계에서 광석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 세계? 이 태지를 말하는 거구나. 말투가 무슨 학자 같네. 덕사도 농담을 잘 하는구나, 학자. 잠깐, 설마 진지하게 하는 소리야? 그렇다면 정말 유감이지만 그건 불가능해. 아니, 가능해야만 해. 몇백 년 전에 너희도 이 정도 실한 걸 상상도 못했잖아. 아미아의 병세가 악화되기 전에 방법을 찾을 거야.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그 얘기를 밀리던 사람들한테 하면 다들 박사가 자기들이 놀리는 줄 알 거야. 물론 그동안 박사는 항상 내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박사를 믿게 한다니까. 이게 똑똑한 사람의 매력이라는 건가? 놀리지 마, 샬롯. 헤헤, 사실은 박사가 아니야. 뭐? 뭐라는 거야? 내 말은 그거 알아? 박사한테선 뭔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박사는 우리랑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하미야는 느낄 수 있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니까. 그렇게 티나? 그래도 하미야는 강인해 박사. 박사 앞에선 슬퍼들을 내지 않아. 하미야는 항상 즐거움을 보여주려고 하고 귀찮게 하지 않으려고 돌봐주려고 하지. 박사가 하미야를 구한 그날, 박사는 그때부터 하미야가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된 거야. 하지만 하미야도 잘 알고 있어. 박사랑 하미야 사이엔 어떤 교집합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하미야는 박사가 언젠가 자신을 버릴까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계속 아미야 곁에 있을 테니까. 그래, 그렇게 말을 잘 알았다니까. 난 단지 이곳을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라 생각했어. 역사는 나라는 존재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이것과 엮이지 않을 거라 판단했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와중 난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어. 난 이미 대지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글쎄, 난 잘 모르겠어. 왜 내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건지. 하지만 하나의 뜨거운 소나기에서 전해져온 생명의 열기가 내 심장을 태우고 있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아프게 해. 이건 육포 과일이야. 누군가 이것을 일부러 놔둔 거야. 알아챘나?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네. 켈시, 난 아미아를 바벨로 데려갈 거야. 가는 길에 세비지가 아미아를 위해 마른 양을 찾아왔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광석병에 걸린 아미아에겐 더 좋은 치료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야. 아미아가 특별한 아이가 아니란 건 알아. 물론 바벨이 복잡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도. 그래도 난 아미아를 데려가야겠어. 나는 많은 사람들과 알게 되었고 도움을 받았어. 그것 때문에 여행 경비 걱정도 하긴 했지만 새로운 걸 많이 보게 되었고 심지어는 오랜만에 놀랍다는 감정도 느끼게 되었어. 원래 따라오던 현지 차량 행렬에 고장이 조금 생겼었는데 어떤 목자가 우릴 데려다줬어. 덕분에 굴착 장비와 엔진 소리를 벗삼아 버든비스트를 타고 림빌리턴의 광야를 건넜지. 상냥하게 할린다. 에헤, 의자까지 헐찌헐찌. 박사님, 정말 영국으로 안 가나요? 우린 먼저 다른 곳에 갈 거야. 네 병을 고쳐야지. 그치만
광소병은 방법이 없다고. 아미야, 세상에 절대로 안 풀리는 문제는 없어. 바벨이란 곳이 있어. 거기엔 내가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런 병을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더 노력해보자. 그럼 전 거길 오래 있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걱정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아미야 곁에 있어줄 거고 보살펴줄 거니까. 나도 옆에 있을 거고. 박사님, 안 가면 안 되나요? 많은 아이들이 병을 고치러 밖에 나갔는데 들어오는 아이를 못 봤거든요. 강석병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박사님, 제가 잘할 테니까 약속할게요. 그쵸? 세비자님, 버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아미아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니까 박사, 아미아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우리 림블리턴 사람들은 매일 오리짐을 접하니까 광사병이 뭘 가져올지 잘 알거든. 여기 림블리턴이 남으면 적어도 아미아한텐 집이란 걸 줄 수 있어. 아미아에겐 어쩌면 차가운 연구실보다 그게 더 필요할지도 몰라. 집이라 부정하지는 않겠어. 하지만 오리지름이 아미아를 아프게 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어. 내겐 그렇게 해야만 할 의무가 있으니까. 아미야, 무슨 일이 생기든 내가 옆에서 반드시 고쳐줄게. 약속해. 박사님, 그치만 세비지 말도 일리가 있어. 게다가 바벨이 있는 곳이 반드시 안전한 곳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혹시 림빌리턴을 떠나기 싫다면 앞으로는 세비지 언니를 따라가도 돼. 미안해. 이렇게 어린 네게 선택을 강요했어. 하지만 넌 강인한 아이니까 우린 네 선택을 존중할게. 박사 말 맞아 하며 잘 한번 생각해봐. 지금 대답할 필요는 없으니까. 전 박사님을 믿어요. 제가 또 미래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되면 세베지 언니랑 같이 여행도 가고 싶고 박사님이랑 같이 책도 보고 싶고. 전 박사님한테 싫다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조금 불안해서. 응? 고마워, 아미야. 박사는 아미야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미야를 끌어안은 뒤 버든비스트의 등에 올라탔다. 하지만 등에 올라타자마자 박사는 이내 땅바닥의 흙먼지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한 것, 연기와 먼지가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경계하는 듯한 낮은 포효. 이거 왜 이러지? 발밑 3층 굴작 장비가 돌아가고 있어서 버는비스가 놀란 것 같아. 조심해. 놀란 듯한 큰 울음소리. 그렇게 멋대로 움직이면 안 돼. 으악! 박사, 꽉 잡아. 박사님. 버든비스트는 상체를 높게 치켜들고 큰 소리로 울부짖은 뒤 땅바닥을 세게 짓밟곤 발굽을 크게 벌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본 주변의 버든비스트를 달리기 시작한 버든비스트를 따라 세차게 달리기 시작했다. 질주하기 시작한 버든비스트 무리가 물을 고인 여우를 향해 달리자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쏜살게 달려가는 버든비스트의 등 뒤에서 박사는 버든비스트의 탈을 움켜쥐고 떨어지지 않고자 안간힘을 썼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아미아는 눈 감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녀는 한 손에 버든비스트를 꽉 잡은 채 나머지 한 손은 박사를 향해 내버렸다. 박사님, 제 손을 잡으세요. 불만스러운 울음소리. 전속력으로 달린다. 이 버든비스트를 어떻게? 박사님,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최대한 꽉 잡고 있어. 박사, 잘 잡고 있어. 내가 갈게. 서둘러. 이제. 으아! 홍이. 결국 나는
버티지 못하고 버든비스트의 등에서 떨어져 웅덩이에 빠졌어. 엉덩이랑 등이 화끈거릴 정도로 아팠고 게다가 물이 코로 들어갔어. 하마터면 숨막혀 죽는 줄 알았지. 이번 사건으로 이 대지를 반년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대지에 살고 있단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 켈슨, 난 이 대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이 솟구치는 소리를 들었어. (1091년) 여름, 카제델 지역. 앞으로는 더 이상 전달지역 회사가 없어. 게다가 마을도 더 없어서 강도랑 맞닥뜨리기도 십상이고. 세브짐, 이 앞으로는 아마 같이 못 갈 것 같아. 왜? 앞쪽 지역은 매우 불안정해. 용병들이 네 모습을 보면 아마 림 빌리턴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사랑 아미아가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괜찮아. 끝까지 같이 가질게. 샬롯, 같이 와줘서 고마워. 갑자기 본명으로 불린 카운테스는 길을 쩡긋거리며 박스를 쳐다보았다. 수개월의 여행.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길게 보자면 사실 이건 지난 삶 속에 있는 매우 작은 경험일 뿐이다. 하지만 짧게 보면 그들은 수백 일을 함께 지내며 잊을 수 없는 일들을 셀 수 없이 많이 겪었다. 석양 아래, 샌드비스트 앞에, 판잣집의 처마 아래, 그리고 이 대지 위에. 이건 매우 즐거운 예정이었다. 곁에 있는 과묵하고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세비자의 이름의 카우트스는 자기도 박사만큼 똑똑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며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저 나중에 세비지 언니도 저를 보러 올 거죠? 응, 당연하지. 박사가 말했잖아. 지금 바벨의 거점이 바로 림빌리턴 공사팀이 맡고 있는 프로젝트야. 어쩌면 얼마 안 지나서 또 만날지도 몰라. 그럼 기다릴게요, 세비지 언니. 그래, 하미야는 정말 착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미야는 박사를 데리고 항해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타이밍이야. 박사, 잠깐 하미야는 여기서 쉬고 있어. 앞에는 환승역에서 빌릴 수 있는 오프로드 차량이 있나 좀 보고 올게. 박사,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좀 더 가질 순 없을까? 이곳 환경은 매우 위험해. 오래 머물면 더 번거로운 일에 휘말리게 될 거야. 그 카우트스 여자아이는 생각이 확 그은 모양이더군. 그렇게 헤어지는 게 박사한테 더 좋을 거다. 그렇긴 하겠네. 박사님, 세비지 언니는 안 기다리나요? 아미야,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나쁜 일을 해야 하는 법이야. 세비지가 위험해지는 건 싫지. 하지만 세비지는 분명 아미야와 떨어지는 게 싫을 거야. 그래서 말없이 떠나는 건 실례지만 이래야 세비지가 위험하지 않게 돼. 나중에 세비지와 또 만나게 될 거야. 약속할게. 박사님, 세비지 언니한테 편지 안 써도 되나요? 혹시라도 세비지 언니가 돌아왔을 때 저희가 안 보이면 분명 많이 놀랄 테니까.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네. 그럼 아미한테 부탁 좀 할까? 네. 전화가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했어. 상황이 좋지 않은 건가? 켈시는 별일 없고? 조금은 말하기 곤란해. 저희가 편지를 다 쓰면 출발하겠어. 알았어. 편지는 부탁할게. 안심해. 편지는 반드시 그 여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둘 테니까. (1091년) 가을, 카즈델 지역 바벨 로도스 아일랜드 보남. 클로저, 진도는 어떻지? 이번에도 보남의 핵심 시스템인 통제 불능성 특단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국을 찔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굳이 따지자면 사소한 문제들이 약간 있긴 해. 네가 좀 무책을 팔았다곤 해도 PRTS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암호화되어 있어. 일반인은 이해할 수 없지. 내 디코더도 아직 완전히 적합한 건 아니야.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박사가 승진하기 전에 시스템을 해제하는 건 안 될지도 몰라. 다시 해보자. 그래도 확신할 수 없다면 비상대책을 준비해야겠군. 만약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면 그땐 보람의 에너지를 완전히 차단해. 맡겨달라고. 근데 넌 참 비밀이 많은 것 같아, 켈시. 이렇게까지 널 긴장하게 만드는 사람은 처음 봤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클로저. 중요한 건 내가 보람이 어떤 사고를 나지 않길 바란다는 거지. 근데 아스카르에 저려진 보고를 보면 박사는 그냥 보통 사람이고 거기에 곤경에 처한 토끼를 업고 다니는 엄청 착한 사람이라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박사가 위협적이라는 게 아니야. 그런 문제 아직은 할 필요 없어. 박사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바벨 물무들의 안전을 위해 박사의 순상 기록은 지었어. 박사와 테레시아가 결혼을 내기 전까진 다른 멤버들에게 그의 존재를 알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 더 힘써볼게. 그런데 넌 박사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왜 또 경계하는 거야? 아, 너 설마 박사한테 뭔가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조사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어차피 못 들을 테니. 뭘 그렇게 또 정색하고 그래. 그리고 그 구현했다는 아이, 그 아이 신부는 여전한 림필리턴이랑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맞춰봤어. 그리고 스카우트한테 군사면의 내부랑도 확인해보라고 했고, 따라서 하미의 신부는 문제없어. 그의 부모는 우리를 위해 레이저 착을마들을 운반하던 차량 행렬 속에 있다가 습격을 받고 사망한 거야. 그 습격은 진짜로 사고가 맞고 그 아무리 살카즈와 관련된 화물이란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습격도 군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고 그 아이도 그 사고로 감염됐을 거야. 박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림빌리턴에서 남은 인장을 초점하게 보냈겠지. 그 애가 승소하고 나면 진찰이랑 치료 쪽은 내가 맡지.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맞아. 아직 어린아이야. 광사병에 감염된 뒤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못 받았지. 마음이 안 놓인다는 게 그쪽이었나. 박사의 선의가 그 아이의 치료를 지연시켜 오니 대신 알았으면 좋겠는데. 테레시아라면 착한 아이니까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 하미야, 졸려. 여긴 어디죠? 박사님? 박사는 여기 있어. 잠그러기라니까. 어서 일어나. 집에 다 왔어. 집? 얼떨떨해하는 아미아는 따뜻한 손끝이 뺨을 타고 움직이는 느꼈다. 간지러워요. 목 간지러우지 마세요. 누구세요? 테레시아. 난 테레시아라고 해. 테레시아. 박사님이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어머, 박사가 뭐라고 했었니? 까먹었어요. 그때 맛있는 당근 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 테레시아는 분명 향기롭고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럼 지금은 네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니? 네, 향기롭고 달콤하고 따뜻해요. 당근 맛은 안 나지만 아직 잠이 덜 깼나 보구나. 하미야, 나랑 같이 집으로 돌아갈래? 집? 네, 좋아요. 카즈델 지역 바벨 로도스 아일랜드 포남. 테레시아의 품에 안긴 자그마한 카우투스는 테레시아의 목을 감싸 안고 곤히 자고 있었다. 테레시아는 아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피곤해 보이는 박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함선을 떠나서 우리까지 마중 나와서 고마워, 테레시아. 모든 걸 다름은 아니었나 보네, 박사. 적어도 아이돌 보기는 덕사도 많이 배워야겠어. 당연하지. 전에 떠날 때랑은 뭔가 달라 보이는데, 박사. 이번 여정은 어땠어? 많은 걸 보고 배웠어. 이 대지에 있는 건 다 하나같이 흥미로웠지. 그리고 아미엘을 만났지. 그 사고에서 아미엘을 구하게 된 건 정말 행운이고 또 기적이었어. 하미야는 편지에 적혀있던 것보다 훨씬 귀엽네. 가엽기도 하지. 그래도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하려나? 아미엘 병세는 계속 심각해질 거야. 그러니 아미엘을 데리고 가 치료를 받아야 돼. 내가 떠내는 동안 바벨은 순조롭진 않았어. 우리한테도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 그래도 급하게 해결할 정도는 아니야. 여정이 꽤 길었을 텐데 많이 피곤하겠네. 좀 쉬어도. 정말 고마워, 테레시아. 아미야, 집에 다 왔어. 박사님 부르셨어요? 저 잠들었었나요? 하미야 일어났구나. 아미야, 내려오지 않을래? 너를 계속 안고 있으면 테레시아도 힘들 거야. 아미야는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레시아의 품에서 내려온 뒤 두어 번 깡총거리며 뛰었다. 깡총 귀여워. 하며 손을 잡고 있어도 될까? 박사님? 그래, 테레시아는 내 친구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사람? 그리고 테레시아는 앞으로 아미야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 사람이야. 네. 여기가 바벨인가요? 그래, 크네요. 전에 봤던 책을 때부터 커요. 박사님은 전에 이런 곳에 계셨군요. 난 여기서 아주 오래 살았어, 아미야. 여기가 박사님 집이에요? 음, 맞아, 아니야. 여기가 박사가 아주 오래 산 집이지. 안 그래, 박사? 맞아. 앞으로 여기가 하미의 집이야. 우리랑 박사가 같이 돌봐줄게. 알았지? 네. 박사님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갈래요. 세 사람은 눈앞에 있는 승강기 플랫폼에 발을 올렸다. 바벨의 로고가 서서히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다. 무거운 대문이 서서히 열리며 세 사람을 맞이했다. 아메아가 겁을 먹었다는 걸 느낀 테레시아는 아메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렸다. 이 큰 문 뒤엔 뭐가 있나요? 이 문 뒤엔 아메아 박사를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 안 해봐도 괜찮겠어, 테레시아. 날 정식으로 바라주다니. 게다가 아이도 하나 데려왔는데.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난 기뻐. 바벨이 많은 사람들의 집이 되어서. 물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은 박사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요 며칠 동안 상당히 바빠지긴 하겠지. 난 어떤 신분으로 사람들 앞에 서야 되지? 그게 오히려 고민이야. 일단은 켈스랑 얘기해봐. 계속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박사,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 의문,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고 있던 비밀까지 가서 켈스한테 말해줘. 안 그러면 켈스는 무척 마음 아파할 거야. 그런 거라면 너도 가능하지. 만약 내가 정말 마왕인 박사의 마음을 열어보길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나한텐 아직 박사가 주저하는 게 느껴져. 하며 박사 켈스를 보러 가자. 하며 네가 아미야로군, 맞지? 네, 무섭게 생긴 사람이다. 켈스는 쪼그리고 앉아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사탕을 꺼낸 아이에게 주었다. 하며 오는 동안 박사를 지켜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켈스 선생님. 잠깐 테레시한테 가주지 않을래? 우리 나미야에게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돼. 검사는
아픈가요? 아플 거야. 하지만 아미아는 강인한 아이라고 들었어. 박사가 편지에 그렇게 썼었거든. 박사님도 옆에 있어주나요? 물론이지. 근데 박사는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 괜찮아, 아미야. 병실에서 조금만 기다려줘. 금방 찾으러 갈게. 네. 박사, 나중에 너도 전신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 박사, 뭐지? 앞으로도 또 떠날 셈인가? 아니, 이번 여행으로 이미 충분한 것 같아. 네가 이미 결심했다면 난 그 선택을 존중하겠어. 아미아의 건강을 매우 신경 쓰는 것 같던데 그와야 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이 대지의 새 생명들은 우리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그거 기쁜데 결국 희망을 선택했군. 돌아온 걸 환영해, 김혜원 박사. 아미아는 좀 어때? 혈액 속의 오리진 수치가 매우 높아. 지금은 억제제의 효력도 병세를 억제할 정도는 아니고 반드시 더 개선된 약물을 개발해야 돼. 자원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어. 파벨의 모든 자원은 언제든 박사에게 열려있을 거야. 지금 단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강습형 연구 내용도 박사에게 열어줄게. 그래서 그 교환 조건으로 내가 너와 켈시의 어떤 걸 도우면 되지? 교환이 아니야. 이건 바벨의 원래 창립 취지 중 하나인걸. 우린 광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야. 켈세가 박사를 깨운 그날부터 난 박사가 하미를 돕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도울 거라 믿었어. 고마워. 박사, 이젠 박사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박사는 이 대지를 어떻게 보고 있어? 내겐 그걸 판단할 자격이 없을 것 같은데. 문명에 우월하고 열등한 건 없지. 오늘날의 테라 문명도 길고 힘든 시간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한 거고, 오래지는 만큼은 모든 생명에게 잔혹한 농담이었지만 하지만 분명 지금의 우리 신임은 처음에 했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기대했던 대로라면 이런 고난은 없었어야 돼. 꿈을 꾸며 잠꼬대를 한다. 나한테 박사가 어떤 비밀을 감추고다니게 느껴져. 하지만 박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건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연민은 결코 거짓이 아니지만. 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지. 문명의 발전은 대부분 비슷해.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빛이 어느 순간에 아무리 빛난다고 해도 결국 그 끝은 명확한 법이야. 하지만 켈스가 그랬어. 마지막 날에도 너희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마지막 시간 속 내게도 많은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들은 네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친구들은 너에게 지지 않을 만큼의 희망과 투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 하지만 모든 친구들은 예외 없이 실패했고 사라졌지. 음, 테레시아, 우리가 만난 시간이 긴 편은 아니지만 난 알고 싶어. 이 모든 걸 이뤄낼 수 있었던 그 자력에는 뭐가 있는 거야? 바벨이 군사위원회에 타협한 건 어떤 결과를 위해서 했던 거고? 박사, 보여줄 게 있어. 우리 신임에 대해서 언젠가는 물어볼 수도 있었거든. 그게 켈스가 박사를 깨운 이유기도 하고.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 네, 짧은 노력의 결과물을. 거의 다 왔어. 여긴 황무지뿐이야. 게다가 재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곳이지. 하지만 알 수 있어. 클로즈가 굳이 이 작은 골목, 이 위험한 작은 길에 정비했다는 것을. 우리 지름 결정 무더기 사 있는 골목이라. 테레시아, 네 비밀도 충분히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달리 마왕이겠어? 박사, 지금부터 보겠다는 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아줬으면 해. 오래지는 결정이 무더기로 나있는 황무지를 한참 동안 돌아다니던 중 황무지의 방문객들은 작은 꽃밭을 찾아냈다. 그곳은 재앙의 한가운데 파멸의 틈새에 노을과 별무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이름 없는 들판에 있었다. 작고 하얀 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꽃들은 한데 모여 성지를 만들었고 성지는 주변 환경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황량한 모든 것들과 관계가 없다는 듯 바람조차 그곳에서는 부드럽게 불었다. 그곳은 시간 속에 잊혀진 온실처럼 아득히 먼 과거의 특권 하나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치 인류가 처음 신에게 불빛을 훔쳐 어두운 밤하늘의 한 구석을 환하게 비추었던 모습과도 같았다. 테레시아는 하얀 꽃 한 송이를 들어올렸다. 이게 바로 내가 바벨의 오리진에 대한 가장 깊이 연구한 결과물이야. 꽃? 아님, 이건 오리지눔이야. 너도 알아챘을 거야. 이건 꽃을 피우는 오리지눔 아츠가 아니란 걸. 오리지널 속의 정보, 융화무주의 반전에 의한 것. 오리지널에 대한 연구가 벌써 여기까지 왔다고? 대체 언제? 살카즈는 오리지눔을 가장 잘하는 종족이야.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오리지눔에 대해 아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 켈스가 오리지눔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곤 하지만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해낸 건 겨우 손바닥만한 활성 오리지눔을 이렇게 바꾸는 것뿐이었어. 이렇게 꽃밭으로 바꿨을 뿐이야. 그리고 희망으로 바꿨을 뿐이지. 이 작고 하얀 꽃은 내가 들어간 결과에 불과해. 박사가 내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 난 넘쳐 흘릴 것 같은 꽃의 바다가 카스텔의 절벽과 산골짜기는 물론 온 대지를 가득 메우는 그날이 보고 싶어. 그 미래는 우리가 모으는 법의 가치가 있다고 봐. 박사가 봐왔듯이 카스텔은 오랫동안 전쟁에 빠져 있었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써서 카스텔을 외적의 침해를 받지 않는 보금자리로 만들어주고 싶어.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터를 지우려 함지 않도록 카스텔에 나만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먼 미래엔 언젠가 우리가 모든 오리지널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대지는 바뀌게 될 거야. 만약 재앙이 발생할 땐 하늘에서 떨어지는 긴 오리진 결정이 아닌 부드러운 구름이 된다면, 만약 감염자의 몸에 더 이상 돌이 자라나지 않게 된다면 이런 타오르는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 없겠지. 확실히 넌 다른 살카자는 달라, 테레시아. 대지에 가득 핀 꽃, 생기가 넘쳐나는 풍경일 것 같아. 박사? 왜 이런 꽃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야. 협곡 바깥에 이런 꽃이 있었고 처음 신호 장치를 차릴 때 발견했을 뿐이야. 우연히 일쳤을 뿐이지. 이 꽃은 전에 하살초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켈스가 그랬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며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이 꽃도 적응을 하게 되었지.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 어떨까 싶어. 어떻게 생각해, 박사? 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자아멜의 길이. 테레샤, 들려? 내꺼 있어. 지금 박사와 함께 카스텔에서 급한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 바로 네게 알려줘야 할 것 같아. 빅토리아와 관련된 거야.